서울의 빗줄기가 도시 전체를 지워버릴 듯 쏟아졌어요. 창신동의 젖은 비탈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펼쳐진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조여왔죠.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작은 흰 점 하나. 언제라도 사라질 것만 같은 작디 작은 존재. 초록빛 눈이 크게 뜨여 절망을 머금고 있었고 막 걸음을 멈춘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짖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뿐. 마치 속삭이듯 말하는 듯 했죠.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윤지훈 27살의 그는 자신이 인생을 바꿀 운명 속으로 들어섰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지훈은 막 목공소에서 긴 근무를 마친 참이었어요. 몸은 무겁고 옷은 흠뻑 젖었으며 신발은 걸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를 냈어요.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은 늘 차갑고 서둘러 고개 숙여 돌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그 눈빛이 빗속에서 번쩍 빛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멈춰버렸어요. 눈앞에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원래는 하얀 털이었겠지만 진흙에 더러워져 있었고 귀는 젖은 종이처럼 가늘고 연약했어요. 작은 다리는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큰 옥빛 눈동자가 그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지나치게 크고 맑고 젖어 있었고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세상에, 그가 무심코 중얼거린 소리는 빗방울 소리와 섞였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물러서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기울이며 마지막 힘을 짜내 다가왔죠. 목구멍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짖음도 신음도 아니었어요. 금방이라도 빗속에 녹아 사라질 것 같은 가냘픈 소리뿐이었죠.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어요. 작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너무 가벼워 오히려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을 버릴 수가 있지? 그는 믿기 힘든 듯 중얼거렸어요. 강아지는 그의 가슴에 바짝 달라붙어 작은 발톱으로 옷을 움켜쥐었죠. 거친 숨결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약한 떨림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황급히 겉셔츠를 벗어 작은 몸에 감싸주었어요. 차가운 빗속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엔 단순한 연민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생명과 맺어진 약속,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난 거였죠. 택시는 빗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은 채 혹시 놓치면 사라질까 두려웠어요. 강아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초록빛 눈동자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담고 있었죠. 그 시선은 평범한 강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 깊고 너무 맑아 모든 걸 이해하는 듯했죠. 그는 몸을 굽혀 젖은 귀에 속삭였어요. 너를 하늘이라고 부를게. 눈이 하늘빛처럼 푸르니까. 이제 너는 내 하늘이야. 그의 품속에서 하늘은 살짝 몸을 떨더니 서서히 잠에 들었어요. 가슴에 닿은 가느다란 숨결 하나하나는 그를 오랫동안 짓눌러 온 공허에서 끌어내는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죠. 창신동의 작은 다락방은 젖은 나무 냄새와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로 가득했어요. 지훈은 하늘을 낡은 신발 상자 안에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 눕혔습니다. 작은 몸은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 옥빛 눈은 막 악몽에서 깬 듯 반쯤 감겨 있었죠. 그는 곁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텅 비어있던 방 안에 또 하나의 숨결이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공간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작구나.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고 두 눈가가 불그스름하게 젖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하늘이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는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실처럼 가느다란 소리를 냈는데 짖음도 아니고
새끼 고양이 울음도 아니었죠. 그는 손바닥을 작은 가슴에 올려두며 거칠고 빠른 숨결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하늘이 손바닥 쪽으로 더 파고들 때면 묘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뿌연 창가로 약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지우는 하늘 앞에 따뜻한 우유 그릇을 두었습니다. 녀석은 냄새를 맡더니 살짝 핥았고 그 순간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젖은 혀를 멈추고 물러서더니 배가 오르내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기 때문이죠. 먹기 싫은 거야? 어디가 아픈 거니? 그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빛 눈동자가 위로 향했고 그 시선은 단순히 어린 강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도 묵직한 고통을 말하려는 눈빛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냉면집을 하는 강할머니가 지훈의 품에 안긴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살피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저 아이 너무 약해 보이는구나.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전기부터도 전기 생명을 맡길 손길을 찾아주기도 하지.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하늘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낮게 대답했죠. 네, 곧 데려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훈은 낡은 수건을 바닥에 펴고 하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다리는 떨렸지만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려 했죠. 몇 걸음 비틀거리다 멈춰 헐떡이자 지훈은 재빨리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 밑에서 뛰는 심장은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하늘의 반응이었죠. 두려움도 거부도 없이 오히려 그의 팔꿈치에 머리를 파묻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은 듯 했어요. 하늘아,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며칠 뒤 지훈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퇴근을 서둘러 하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갑던 방은 이제 작은 발소리와 옥빛 눈동자로 가득했죠. 그는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덜 힘들었어. 밥은 좀 먹었니? 대답은 없었지만 그 질문들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덮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뚜렷해졌습니다. 하늘은 짖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대신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만 간간히 흘러나왔죠. 잠도 깊이 들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옥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만큼 묘했지만 막상 작은 몸이 그에게 몸을 비빌 때면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청소를 하던 지훈은 갑작스러운 기침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배가 파도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당황해 무릎 꿇고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외쳤어요. 하늘아, 버텨.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한참 뒤에야 호흡은 잦아들었지만 기진맥진한 몸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알았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두려워도 떠나기 싫어도 하늘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내일은 널 살려줄 사람을 찾으러 가자. 절대 잃게 두지 않을게. 창밖에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옥빛 눈동자는 그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비가 막 그쳤어요. 창신동 비탈길에 물웅덩이들이 옅은 회색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수건으로 덮은 캔버스 바구니에 조심스레 눕혔어요. 새하얀 몸이 둥글게 말려 있었고 숨은 가쁘게 오르내리며 한 번들이 온몸을 겨우 써내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바구니를 닫아 가슴팍에 꼭 안고 골목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복잡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옆에 두고 싶은 마음과 당장 데려가지 않으면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택시를 불렀고 차 문이 닫히자 하늘은 짧게 끼익 소리를 냈고 초록빛 눈은 걱정스럽게 크게 떠졌습니다. 지우는 몸을 숙여 속삭였어요. 괜찮아, 하늘아. 널 도와줄 곳으로 가고 있어. 차는 젖은 도로 위를 굴러갔고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하늘이 몸을 둥글게 말며 숨이 훨씬 가빠지는 걸 지우는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모습에 그는 다급히 말했어요. 기사님, 좀 더 빨리 가 주실 수 있나요? 애가 숨을 못 쉬겠어요. 운전사는 뒤를 돌아보며 바구니가 떨리는 걸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비상등을 켜고 가속해 차선을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양화대교 위는 차들로 꽉 막혀 경적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늘은 갑자기 길게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배가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듯 했고 작은 발톱은 바구니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우는 힘이 빠져 바구니에서 꺼내 품에 안고 가슴팍에 대어 등을 떨며 문질렀습니다. 하늘아, 이리 봐.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운전사는 손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 외쳤어요. 강아지 응급이에요. 길을 비켜주세요. 근처에서 배달을 하던 청년이 소리를 듣고 즉시 앞을 막던 차들 사이로 달려가 손짓하며 큰 소리 쳤습니다. 강아지 응급차 지나갑니다. 모두 비켜주세요.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길을 터주었고 몇몇 행인은 고개를 들고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바구니 속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숨을 걸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비 속을 달려 은평동 동물병원 쪽 거리로 들어섰고 지우는 몸을 숙여 하늘의 입 가까이에 귀를 대고 들었어요. 희미한 숨소리는 심장을 찌르는 듯했고 그는 꼭 껴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제발 버티자. 내가 누구에게도 빌어본 적은 없지만 부탁이야. 나를 혼자 두지 말아줘. 병원 진입로로 들어서자 지훈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문이 열리자 젊은 간호사가 뛰어나와 바구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잠깐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코드 화이트, 호흡곤란, 심각, 즉시 응급실로 옮기세요. 지우는 뒤따라 달려갔고 젖은 신발 자국이 희끗희끗 바닥에 찍혔습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얀 가운들이 뛰어다니고 바쁜 발소리와 의료진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밝은 복도에 선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응급실 문이 닫히면서 하늘과 분리되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그의 가슴 속 고동소리가 섞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장의 음악을 만들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발 누군가 제 하늘을 살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흰빛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이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곧바로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지훈은 문턱에 멈춰 섰고 손끝으로 문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열린 틈 사이로 잠깐 보인 건 차가운 철제 테이블 위에 놓인 새하얀 작은 몸. 작은 산소 마스크 아래 가쁘게 들썩이는 하늘의 가슴이었죠. 방 안으로 한해진 34살의 수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목까지 젖은 흰 가운, 눈빛은 날카롭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청진기를 하늘의 가슴에 대자마자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왼쪽 폐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배를 눌렀을 때 통증에 반응해 하늘은 몸을 움츠리며 짧게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 민재가 빠르게 기록을 적었습니다. 호흡수 분당 52회, 산소 포화도 86% 혜진은 얼굴을 들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동식 엑스레이 바로 준비하세요.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필름에는 한쪽 폐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가 뚜렷했어요. 횡격막 아래로 장기들이 올라와 있었죠. 혜진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향해 말했어요. 외상성 횡격막 탈장입니다. 위화장이 흉강으로 들어와 왼쪽 폐를 눌러 막고 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곧 질식합니다. 밖에서 지우는 벽에 기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쥐며 떨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혜진이 나왔습니다.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보호자분이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발 살려주세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강하게 부딪힌 흔적이 있어요. 던져졌거나 발로 차이거나 사고일 수 있습니다. 장기가 흉강으로 올라와 호흡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지우는 휘청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옥빛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혹시 수술 중에 못 버틸 수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모니터의 삑삑거림이 한데 섞여 숨막히는 음악처럼 울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힘없이 풀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며 번뜩였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발 기회를 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묘한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취 전에 잠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테이블 위 하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그맣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옥빛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나며 그를 붙잡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머리를 어루만지며 목소리를 내었어요. 하늘아, 나는 누구에게도 빌어본 적 없지만 너에게는 모든 걸 빌고 있어. 힘들면 잠깐 눈을 감아. 다시 뜰 때도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하늘의 눈이 살짝 깜빡이며 대답처럼 보였고 작은 발톱이 그의 손가락을 잡은 뒤 마취제가 들어가며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묻었어요. 세상은 희미해지고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믿음만 남았습니다. 낯선 손들이 지금 저 안에서 그의 작은 하늘에게 다시 숨을 돌려주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 붉은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복도 밖에서 지우는 꼼짝하지 못한 채 급히 사두었던 작은 목줄을 손에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매분, 매초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한혜진 수의사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차갑게 눈빛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마취 안정됐나요? 간호사 민재가 짧게 답했어요. 안정됐습니다. 심박수 130, 산소 포화도 90%인데 변동이 있습니다. 우린 서둘러야 해요. 혜진은 바로 메스를 내렸습니다. 작은 배 위로 가른 선은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붉은 피가 번지지만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드러난 복강 안에는 퍼렇게 질린 장기들이 흉강 속까지 밀려 올라와 있었고 왼쪽 폐는 눌려 거의 펴지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압력이 너무 심하군요. 몇 시간만 늦었어도 끝이었을 겁니다. 집게가 딱 소리를 내며 장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 민재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습니다. 산소 O2 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어요. 그는 본능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붉은 불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버텨줘. 제발 나를 두고 가지마. 방 안에서 혜진은 차분히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벤틸레이션 보조 시작하세요. 오른쪽 폐로 산소를 더 넣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호흡백을 붙잡고 박자를 맞추자 모니터 숫자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85, 87, 90%. 순간적인 안도감이 퍼졌지만 긴장은 여전했죠. 횡격막 봉합합니다. 얇은 바늘이 연약한 근육을 하나하나 꿰맸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손길,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박수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피네프린 0.1ml. 혜진의 외침이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약물이 들어가고 모두 숨을 죽였어요. 1초, 2초. 곧 모니터 화면에 다시 힘찬 파동이 그려졌습니다. 심박수 120. 방 안에 작은 숨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전사처럼 버티는구나. 마지막으로 복부가 다쳤고 실밥 하나하나가 죽음의 경계에서 삶을 다시 이어주듯 묶였습니다. 방 안엔 인공호흡기에 일정한 소리와 바늘 집게가 부딪히는 작은 금소금만이 남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 혜진은 고개를 들며 선언했습니다. 봉합 완료. 수술 끝 모니터에서 일정한 심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작은 튜브로 교체했고 하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약한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흰 속눈썹이 살짝 떨리며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불빛이 꺼지자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혜진이 문을 열고 나왔고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아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울먹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하늘을 지켜주셔서. 회복실 침대 위 하늘은 따뜻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어요. 수액줄이 반짝였고 작고 연약한 몸은 여전히 힘없었지만 들숨과 날숨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훈은 곁을 지키며 작은 발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넌 이미 싸워냈어. 이제는 편히 자. 내일 눈을 뜰 때도 내가 여기 있을게. 약속이야. 그리고 여러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속에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기적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회복실은 고요했고 모니터에 일정한 신호음만이 울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흰 형광등 불빛이 작은 침대를 비추었고 그 위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액줄이 연결된 채 하늘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숨 한숨이 너무 약해 마치 생과 사의 경계에 매달린 가느다란 실 같았죠. 지훈은 곁에 앉아 작은 발을 꼭 쥔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깊게 패인 눈두덩, 지쳐 야윈 얼굴엔 한순간의 잠조차 허락되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단 한 초도 하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혜진 수의사가 들어와 장갑을 벗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지금부터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앞으로 48시간만 넘기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죠. 눈을 뜰 때까지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창밖으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의자에 몸을 붙이고 모니터 숫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심박수는 110에서 85까지 떨어졌고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선생님, 지훈이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혜진과 간호사들이 달려와 수액을 조절하고 산소를 추가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팽팽히 조여왔습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서 두 손을 모아쥔 채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몇 분 뒤 모니터 숫자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90, 100, 방 안 모두가 숨을 내쉬었고 혜진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당신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도 속눈썹이 살짝 떨리며 마치 그의 말에 응답하는 듯 했죠. 그는 밤새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강아지를 꿈꾸던 기억, 도시의 고독한 날들, 그리고 하늘을 만난 뒤 비로소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생겼다는 고백. 하늘아, 너도 알고 있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더는 지킬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왔어. 자꾸 떨리는 네가 말없이 사랑이 뭔지 알려줬어. 그러니까 넌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반드시 눈을 떠야 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봐야 해.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마치 도시 전체의 심장박동처럼 그의 기도를 두드렸습니다. 이른 새벽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순간 지우는 지쳐 고개를 침대 곁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발을 꼭 쥔 손끝으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옥빛 눈동자가 아침빛을 받아 반짝이며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그는 하늘을 끌어안았어요. 하늘아, 돌아와 줬구나. 고마워. 날 혼자 두지 않아줘서 하늘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푸른 눈빛 속엔 미소 같은 빛이 번졌습니다. 작은 머리를 그의 가슴에 파묻고 아주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따스한 대답 같았죠. 그때 혜진이 들어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순간 방 안은 환히 빛났습니다. 긴 밤이 끝났고 그 순간 지훈은 자신과 하늘이 함께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평동 동물병원은 더 이상 지훈의 눈에 차갑고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작은 회복실 안에서 그는 날마다 자리를 지키며 하늘의 고른 숨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스며들 때마다 옥빛 눈동자가 열리고 그 속엔 지쳐 보이지만 희망으로 빛나는 지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뀌었고 가끔 그의 손에 얼굴을 부비며 쓰다듬어 달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혜진 수의사도 지날 때마다 발길을 멈추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히 강한 아이네요.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 사랑이 지켜준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이가 저를 공허에서 구해준 겁니다. 퇴원날 며칠 만에 서울 하늘이 드물게 맑게 겠습니다. 지훈은 하늘을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의사가 선물한 작은 니트 옷을 입은 하늘의 옥빛 눈동자가 활짝 열려 파란 하늘을 담아내고 있었죠. 병원 문 앞에 강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부드러운 먹이 좀 준비했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지훈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덕분에 이 아이가 남아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창신동의 작은 다락방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수술 뒤 처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아직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귀가 바짝 서고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두 팔을 벌렸어요. 이리 와, 하늘아. 하늘은 몇 걸음 비틀거리다가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지우는 눈물을 터뜨리며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끌어안은 듯 했습니다. 알고 있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삶의 하늘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와서 자꾸 떨리는 네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하늘은 옥빛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손에 코를 부비고 가슴에 파고드는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네가 들었고 네가 알고 있으며 네가 나를 선택했다는 걸. 세월이 흐르며 흰 강아지와 옥빛 눈동자의 이야기는 동네에 퍼져 나갔습니다. 지훈이 산책을 나서면 아이들이 따라오며 하늘 하늘 하고 외쳤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동네가 함께 지켜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던 청년도 변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었고 하늘을 돌보기 위해 일을 늘렸지만 피곤함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엔 단순한 행복이 자리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옥빛 눈동자가 있다는 사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하늘을 데리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저녁 햇살을 반짝였습니다. 하늘은 귀를 쫑긋 세운 채 하늘을 올려다봤고 햇빛에 하얀 털이 빛났습니다. 지우는 속삭였어요. 넌 내 하늘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남아 이 아름다운 날을 함께 보고 있어. 그는 몸을 굽혀 하늘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은 떨렸지만 이번엔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건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차가운 빗속에 버려졌던 작은 생명은 이제 비치자 가족이 되었고 한 사람의 믿음을 되찾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고 다만 들어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지훈과 하늘의 이야기는 눈물과 따뜻한 포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울림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죠. 당신은 강아지를 살려본 적이 있나요? 빗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 말없이 호소하는 눈빛.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그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더 이상 어떤 강아지도 버려주고 외롭지 않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미는 손 하나, 준비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늘은 그 증거로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눈물을 적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와 함께 더 많은 기적을 세상에 퍼뜨립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인 여정을 전하겠습니다. 자꾸 연약한 생명 하나하나가 사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가요.